우리가 지금 이 조건문 중에 if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는데, 제가 얘를 예시를 들기 위해서 20이라는 값을 age라는 변수에 20이라는 값을 할당하고요. 그 다음 프린트 10대입니다. 그 다음에 20대, 그러니까 제 age의 값에 따라서 뭐 이 셋 중에 하나만 출력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 개의 문제가 한번 보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푸는데 이제 1번 보기가 있고, 그 다음에 2번 보기가 있고, 3번 보기가 있다 해봅시다. 3번 보기. 그러면 age는 값을 5라고 했을 때, 그러면 보기에 10대, 20대, 30대가 있는데 age의 변수의 값에 따라서 어떤 게 맞는 거냐, 어떤 게 이제 10대, 20대, 그러니까 그에 맞는 나이대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age가 오면 요 문제에 해당되는, 보기에 해당되는 게 없잖아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이는 몇 살부터 몇 살? 30대니까 10부터 39살까지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제가 11이라 부여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푸는 사람이에요. 1번부터 2번, 2번, 3번 보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나이에 맞는 올바른 보기를 골라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무조건 한 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를 보통 문제 풀 때 어떻게 봐요? 3번, 2번, 1번 순으로 보나요? 아니면 2번, 1번, 3번 순으로 보나요? 아니면 1번, 2번, 3번 순으로 보나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본다 했을 때 1번, 2번, 3번 순으로 보는 게 당연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냥.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가 age가 11이라 했을 때 1번이 10대라고 하면 맞는 답인가요? 그쵸?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2번, 3번이 틀렸다고 굳이 2번,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나요? 그쵸? 그럴 필요 없죠. 당연히 시간은 무조건, 내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시간은 한정적인데 굳이 2번,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당연히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2번이 정답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당연히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2번, 3번은 정답이 아니겠구나 하고 당연히 넘어간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age라는 변수가 31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1번은 정답인가요? 아니죠. 2번은 정답인가요? 아니에요. 당연히 3번은 정답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있다 했을 때 1번, 2번이 정답이 아니면 당연히 보기가 3개가 있을 때 얘네 둘 다 정답이 아니면 3번이 정답인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할 필요 없이 3번밖에 정답이 없구나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1이라 해볼게요. 그러면 1번이 아니라는 게 판명이 났어요. 그러면 2번이 정답인 걸 알고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 3번은 보지 않고 당연히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굳이 체크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변형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만약에 age가 10 이상이고, 이거 안 적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age가 19라 했을 때, 자, 이거는 나이가 10 이상이고 19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써볼게요. 얘는 20, 29, 그 다음에 얘는 30, 39,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정답이 이렇게, 이 조건문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셋 중에 어떤 결과를 출력하는 거예요? 자, 10이라 했을 때 어떤 결과? 당연히 10대입니다가 출력이 되겠죠. 보이죠? 10대입니다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얘는 참이고 얘는 두 개는 거짓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만 출력을 해주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조건문은 실행이 돼야 한대요?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상 위에서 아래까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게 정답인 걸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정답인지 아닌지, 즉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실행되는 거예요.
조건식이 실행될 뿐 요 프린트는 실행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도 실행이 되지만 요 거짓이기 때문에 요 조건식이 거짓이기 때문에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보기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드렸잖아요. 1번이 정답인 걸 아는데 굳이 2번,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체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인 걸 알았어요. 근데 2번, 3번이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세 개의 조건문이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면 되는 거예요. 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복수개의 정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답은 몇 개? 하나만 갖는다. 오직 정답은 하나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작성한 코드는 양립할 수 있다, 즉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실행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개의 if문을 하나로 묶게 되면 이 셋 중에 무조건 하나만 딱 실행이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if문 앞에다가 뭐라고 적어주냐, el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el 이런 식으로 el이라고 적게 되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기존에 세 개의 덩어리였던 if문이 몇 개의 덩어리?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집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if문이랑 뭐가 다르냐, 얘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덩어리로 됐기 때문에 여기가 참이에요. 그러면 얘네 둘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얘가 참이면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식은 쳐다도 보지 않고 얘만 출력하고 끝나버려요, 프로그램.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 짠 if문 세 덩어리 코드가 잘못된 코드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AJ 값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출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elif를 주게 되면 처음 작성한 코드보다 실질적으로 좀 더 빠르게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그러면 자 여러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뭐 23이라면 당연히 20대입니다가 출력이 되겠고, 그 다음에 33이라면 30대입니다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33이라고 넣어줬을 때 얘도 거짓이고 얘도 거짓이고 얘가 정답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번 보기랑 2번 보기, 3번 보기 이렇게 있을 때 1번, 2번이 정답이 아니면 아까 몇 번이 정답? 당연히 3번이 정답인 거잖아요. 근데 굳이 3번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왜냐면 얘가 당연히 아니면 얘밖에 정답이 없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얘네들이 정답이 아닌데 얘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좀 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줄 수 있냐, else라고 적게 됩니다. else. 자, else를 적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진짜 양립할 수 없다라는 조건문이 걸리는 것. 즉 복수개의 정답을 가질 수 없고 오직 정답은 한 개다라는 이제 조건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1번이 정답이 아니고 2번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굳이 정답인지 아닌지 체크할 필요 없이 바로 빠져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좀 더 아름다운 if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에요. 실제로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if 그리고 elif, else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